경제,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경제 고민을 콩떡처럼 말랑하게 만들어드리는 말랑콩떡 경제입니다. 달랑달랑. 여러분, 혹시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나 돈 별로 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뒷목 잡으신 적 없나요? 아니면 옆집은 나보다 부자 같은데 왜 나랑 비슷하게 내? 하고 억울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무려 50년 만에 이 답답했던 건강보험료 시스템을 뿌리째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내가 가진 만큼, 번 만큼만 내는 아주 공정한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제야 살겠다며 환호하겠지만 누군가는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야 라며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 콩떡이랑 같이 이 복잡한 뉴스 아주 맛있게 씹어서 소화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부자될 준비 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보료를 냈던 방식은 한마디로 계단식 등급제였어요. 소득,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점수로 매겨서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줄을 세운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고요? 바로 문턱 효과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계단 바로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데 재산이 딱 1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 때문에 등급이 한 칸 톡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보험료는 몇만 원씩 껑충 튀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더 억울했던 건 재산이 적은 구간은 계단이 아주 촘촘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보험료가 팍팍 오르는데 수십억, 수백억 가진 부자들은 계단이 엄청 넓어서 재산이 몇 억 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게 내는 불공평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낡은 계단을 싹 다 철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단 대신 어떤 게 들어오냐고요? 바로 정률제라는 녀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택시 미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계단식 등급제가 너는 이 구역에 사니까 무조건 5만 원 내 하는 방식이었다면 정률제는 네가 가진 재산의 딱 정해진 비율, 퍼센트를 곱해서 나온 만큼만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이 딱 500만 원 올랐다고 쳐봐요. 예전에는 이 500만 원 때문에 계단 한 칸을 억지로 올라가서 보험료를 매달 3만 원씩 더 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그 늘어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정해진 비율만큼 아주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공평해지겠죠? 가진 게 적은 분들은 그만큼만 내니까 부담이 훅 줄어들고 수십억, 수백억 가진 분들은 그 큰 금액에 비례해서 꼬박꼬박 내게 되니까요. 이제야 좀 앞뒤가 맞네 소리가 절로 나오죠?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실시간 소득 반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2년 전엔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폐업해서 한 푼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너 2년 전에 돈 많이 벌었더라? 지금 건보료 50만 원 내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피눈물이 나죠. 나 지금 쫄딱 망해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2년 전 수익으로 내라니?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공단의 데이터가 늦게 연동돼서 이런 뒷북 고지서가 당연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세청 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다음 달 보험료도 바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 망했어요 깎아주세요 하고 서류 뭉치 들고 공단 찾아가서 읍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 소득이 줄어들 때 바로 반영된다는 건 소득이 늘어날 때도 귀신같이 알고 바로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는 돈 벌면 건보료도 바로 같이 나가는구나 하고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야 해요. 난 집도 없고 소득도 적으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 금융소득 때문입니다. 요즘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이자로 생활비 보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까지는 연간 이자나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나라에서 에이 그 정도는 생활비 써야지 하고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너그러움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단돈 100만 원, 500만 원의 금융소득이라도 이제는 엄연한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간 배당을 1200만 원 받는 분이라면 전에는 0원이었던 보험료가 이제는 한 달에 7, 8만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소중한 커피값, 간식비가 건보료로
생각하면 조금 쓰라리지만 정부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부 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이름만 올려두고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혜택을 받고 계시죠? 이걸 피부 양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티켓을 유지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바로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3,400만 원까지 봐줬는데 이게 훅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무서운 건 앞서 말한 금융소득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받는 분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은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자녀 밑에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연 300만 원만 더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은 2,100만 원. 그 즉시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게 되고 건보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혼자서 보험료를 내는 당당한 가입자가 되셨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그동안 안 내던 내 집, 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까지 전부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에요. 영원이던 보험료가 한순간에 월 2,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직장인 콩떡이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비밀을 씹어볼게요. 퇴직할 때 은행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고객님, 퇴직금 한 번에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그래야 세금 30% 넘게 아껴요. 맞는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받는 걸 적극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매콤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은 아꼈는데 건강보험료가 그 아낀 돈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받아도 건보료를 매기지 않고 살짝 눈 감아졌어요. 하지만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낸다예요. 감사원에서도 계속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건보료 내는데 왜 퇴직연금 받는 사람은 안 내? 이거 불공평해 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공들여 쌓은 IRP 연금에게도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 건보료로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퇴직 전 전략을 정말 잘 짜야겠죠?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부자 콩떡이들의 상황도 살펴볼게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보료에는 상한선이라는 지붕이 있었거든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나 1000억인 사람이나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똑같이 월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어요. 난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여기까지만 낼래 하고 지붕 아래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26년 정률제가 도입되면 이 지붕이 훨씬 높아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진 만큼 비율대로 곱해서 내야 하니까 수십억대 자산가들은 보험료가 2배, 3배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야 세상이 공평해지네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소식이겠죠? 자, 이제 무섭다 어떡하지 걱정만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콩떡이들은 똑똑하게 준비해야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국민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부모님의 1년 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을 다 더했을 때 2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1,900만 원처럼 아슬아슬하다면 이제는 소득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이자 소득이 너무 많다면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매달 수십만 원을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춤. 이제는 절세 금액과 추가될 건보료를 냉정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서 아끼는 세금보다 연금 때문에 내야 할 건보료가 더 많다면 차라리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 세금을 낸 뒤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까 퇴직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직접 계산기를 꼼꼼히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 콩떡이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1원도 헛되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비과세 상품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ISA 계좌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비과세 저축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주머니에 담느냐에 따라 내 건보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이제는 재테크 수익률만큼이나 건보료 방어율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콩떡이가 알려드리니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통장은 훨씬 더 든든해질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50년 만에 바뀌는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엔 피눈물, 폭탄 이런 말들 때문에 무서웠지만 막상 콩떡이랑 하나씩 씹어보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배운 핵심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1. 불공평한 계산은 안녕. 이제 정률제 도입으로 내가 가진 만큼만 내는 공정한 시대가 옵니다. 2. 뒷복고지서도 안녕. 소득이 줄어들면 즉시 보험료도 다이어트되는 실시간 반영이 시작돼요. 3. 하지만 레드라인은 주의.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자녀 밑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울타리예요. 제도가 바뀌는 건 우리가 더 공평하게, 더 든든하게 보호받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다만 그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랑콩떡 경제가 있는 거 아시죠? 어렵고 딱딱한 뉴스도 콩떡이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쉽고 맛있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불안한 마음을 안심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이 소식을 몰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공유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씹을수록 돈이 되는 아주 말랑말랑한 경제 지식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경제 아직도 어려워요? 콩떡이랑 같이 씹어 먹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랑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